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만들 건데, 이 위쪽에도 가이드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테이블 이용해서 가이드를 이와 같이 수직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요렇게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자, 하이드. 필요 없는 건 하이드. 그 다음 라인. 그 다음 아크. 그러면 이렇게 경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서클. 그 다음 경로를 선택하고 팔로우미 면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얘도 역시 메이크 그룹.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내용을 똑같이 그리는데, 여기다가 서클을 똑같이 그려 놓고요. 그 다음에 라인을 따라서 절반만 그리시면 됩니다. 얘는 감출 거예요. 하이드. 자, 얘는 삭제하고, 자, 렉탱글을 이용해서 그리셔도 좋고요. 그 다음 라인. 자, 모양을 대충 그려서 그 다음 홀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자, 모양 다 됐고요. 다음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하고,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네, 모양 다 완성됐네요. 자, 메이크 그룹. 그 다음 뷰에서 엑스레이 끄고, 언락. 여기도 이제 언락. 자, 언아이돌. 대신에 이제는 얘네 두 개가 감춰져야 되는 거죠. 하이드. 그런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보시면 이제 창틀이, 그러니까 창문이 1200에 1200입니다. 물론 여기가 1500일 수도 있어요. 1500에 1200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창틀이 45mm, 그 다음에 문틀이 60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쉬워요. 렉탱글 화살표 눌러서, 자, 1500, 1200.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사각형 하나 만들어 보실까요? 자, 옵셋 명령을 이용해서, 옵셋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창틀을 만듭니다. 45mm. 그리고 가운데는 지웁니다. 푸시 앤 풀. 자, 얘는 150. 그럼 창틀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트리플 클릭하신 다음에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창문은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죠? 자, 렉탱글 일단은 가운데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창틀이
여기 문틀이죠. 60m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 하나를 선택합니다. 요 모서리를 선택하고 이동할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30mm만 이렇게요. 자, 마찬가지로 옵셋을 줍니다. 60mm 지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때 문의 두께는 많이 안 주셔도 돼요. 한 35에서 40 주시면 돼요. 자, 푸시 앤 풀 35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요렇게 만들어 보시죠. 유리창을 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난 부분을 다시 선택하고 여기 글래스 앤 미러에서 유리를 부여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에 부분에 이렇게 있겠죠. 얘를 중간으로 옮깁니다. 이동으로 미드 포인트로 옮겨 주세요. 그 다음 얘와 얘를 동시에 선택하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메이크 그룹. 그러면 창문이 하나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그 다음에는 보면은 유리가 거울이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가운데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왼쪽 앞쪽에 있는 여기를 누르고 이동을 하는데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서 복사를 시작합니다. 여기가 중간 부분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자, 반대 부분도 보자고요. 여기 틈새가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중간까지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중간까지 이동하게 되면 딱 틈새가 막히고 창문이 만들어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4개짜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창문이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작업할 때 3개짜리도 나올 거고요. 4개짜리는 안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2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4개짜리도 나오네요. 자, 똑같아요. 렉탱글 2400에 1200입니다. 2400에 콤마 1200 이렇게요. 제일 먼저 창틀을 먼저 그릴 겁니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2400에 1200. 그리고 여기 창문의 위치가 요 위에 나와 있습니다. 요 창문의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고 아래로 내리면 여기 창틀의 두께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지금 50에 120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먼저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창틀이죠. 옵셋 45mm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 120mm.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창틀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보시면은 창문이 4개잖아요. 여기 가운데서 대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가운데에서 두 짝, 그 다음에 여기 두 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렉탱글 이렇게 가운데까지 하나를 그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을 하나 또 그리는데 이번엔 중간까지요. 이렇게요. 그러면 문이 하나, 2개죠. 다만 여기는 틀이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틀을 왼쪽으로 30mm 이동합니다. 30 엔터. 그리고 이렇게 디귿자는 필요 없습니다.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여기를 빼요. 그리고 지우면 딱 문만 하나 남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이제 창문을 만들어야죠. 옵셋 60mm 가운데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창틀이 얼마였어요? 50mm죠? 그러니까 푸시 앤 풀 50mm. 그 다음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자, 사각형 하나 더 그리고 유리까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동. 자, 함께 선택합니다.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창문을 만들어 보시죠.
하나는 앞으로 가고 하나는 뒤로 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앞뒤를 그러니까 이게 구별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여기부터 뒤로 돌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중간 자리가 찾아지잖아요. 자, 이렇게 여기가 중간이네요. 그리고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엔 뒤로 밉니다. 이렇게. 그 다음 얘가 자, 이 방향으로 여기까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겨우 한쪽을 맞췄네요. 자, 한쪽만 이렇게 맞춰 보시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플립 얼롱 레드 다이렉트. 그러면 자, 어떤가요? 방향이 이렇게 딱 정리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네 짝짜리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방문은 훨씬 쉬워요. 900이 2100이잖아요. 자, 렉탱글 화살표를 눌러서 900, 2100. 그 다음 옵셋 40mm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 200mm만 주세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여기 보시면 200에 242개 되어 있죠. 240 무시하고 200으로만. 그 다음에 900에 2100, 그 다음 40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하나요. 방문의 형태가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900, 2100.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여기를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옵셋 40mm, 푸시 앤 풀 200mm. 자, 메이크 그룹. 얘는 옛날 방식이죠. 얘가 요즘 방식이고, 문지방이 없는 게 요즘 방식이고, 문지방이 있는 게 옛날 집인 거죠. 자, 렉탱글 사각형 하나 그리고, 그 다음 문의 두께가 35mm, 푸시 앤 풀 이쪽으로 35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볼까요? 푸시 앤 풀 이쪽으로 35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방문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때 그냥 간단하게 하셔도 좋아요. 자, 먼저 문을 열어둡니다. 로테이트 명령을 이용해서 원점 0도 90도 이렇게요. 방문은 다 열어둡니다. 원점 0도 90도 이렇게요. 방문은 열어서 마무리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에다가 보통 우리가 다니는, 그러니까 손잡이의 높이가 900mm쯤 돼요. 그러니까 테이프 여기서 40mm니까 860mm만, 그 다음 이 안쪽으로 60mm만. 자, 이렇게요. 860이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60mm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이 바닥에서 860, 그 다음 이 끝에서 60. 자, 이제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자, 다른 형식의 파일이니까 임포트라는 메뉴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임포트.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바로 여기 이 부분, 파일 형식 부분이요. 파일 형식을 찾아봅니다. 오토캐드 파일 형식을 찾습니다. 그러면 자, 캐드 파일만 이렇게 오픈이 될 거예요. 자, 저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캐드 파일이 하나 나오네요. 선택하고 그대로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캐드 파일이
그대로 스케치업으로 들어옵니다.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디폴트 트레이에 보시면 태그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도 태그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태그가 없으면 윈도우 메뉴에 가시면, 이렇게 윈도우 메뉴에 가시면 디폴트 트레이가 있고 여기 태그를 체크해 주시면 나올 겁니다. 자, 태그를 찾아보시죠. 태그는 레이어라고 합니다. 원래 레이어의 개념이에요. 나중에 현장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을 하게 되면 태그를 안 쓸 수도 있습니다. 태그를 안 쓸 수도 있어요. 저도 실제로 작업 들어가면 태그 잘 안 써요. 태그를 잘 안 쓰는데 우리 수업 과정 중에 있으니까 태그를 활용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태그를 사용하면 좋은 점들이 있고 조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태그를 일일이 다 관리해야 되니까 불편해요. 보통 이제 작업할 때는 이런 거죠. 한 3시쯤 와가지고 이거 투시도 좀 해줘, 내일 아침에 쓸 거야, 이렇게 나와요. 밤새도록 작업해서 건네주고 일하다가 밤에 들어가서 자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걸 태그를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그는 다른 말로 레이어라고 합니다. 캐드나 포토샵에 있는 레이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 더하기가 2개가 있죠. 태그 만들기고 폴더 만들기입니다. 폴더는 안 써요. 폴더 쓸 일 없으니까 냅두고 더하기 키를 누르면 이렇게 태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름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2D 평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태그가 만들어져요. 대시를 누르면 선의 모양도 내가 지정해서 쓸 수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디폴트만 놓으시면 돼요. 자, 하나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세요. 태그를 지워 볼까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딜리트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셀렉트 올, 전체 선택하기, 콜랩스, 전체 합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무시하고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이 딜리트 태그입니다. 태그 지워진 거 보이시나요? 만들고 지울 수 있으면 돼요. 2D 평면 제가 만들었습니다. 선택하고 자, 델키 누르면 자, 오른쪽 버튼 델키, 델리트, 그럼 삭제되고. 자, 이름 바꾸기도 가능해요. 자,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 바꾸기가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름 바꾸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가면 여기 연필 그림 보이시죠? 이게 작업한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다 작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언태그드라고 하는 곳에다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눌러 놓으면 2D 평면에다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이 원들은 다 어디 들어가 있는 거냐면 2D 평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그냥 감추고 보이고 이게 돼요. 하이드, 언하이드가 쉽게 일어납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작업 레이어 옮겼죠? 자, 이 상태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작업하는 건 감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작업한 걸 옆으로 치우고 자, 감추기가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태그를 만들고 태그를 바꾸고 태그를 감출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필요 없는 것들도 있고 필요한 것들도 있고,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창문이라든지 이런 가구라든지 얘네들만 필요해요. 그 외 나머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캐드에서 원래는 이제 이런 걸 다 캐드에서
정리해서 그리고 스케치업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나중에 이제 과제물 중에 하나가 그런 과제물이 있을 겁니다. 제가 다 CAD에서 정리해서 저장해 놓은 과제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리 안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레이어입니다. 태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CEN이라고 되어 있는 거 중심선이에요.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지워도 돼요. 그 다음에 ELE는 엘리베이션입니다. 인면이란 뜻이에요. 얘는 써야 돼요. FUR 퍼니처입니다. 써야 돼요. 해치 필요 없습니다. 단면 벽면이죠. 그 다음 심볼 기호입니다. 그 다음 텍스트 문자 윈도우 창문 문. 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눌러보시죠. 껐다 켰다 해보세요. 우리가 작업하려면 일단 얘네들은 지금 다 그룹으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다 묶여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선택을 하고 오른 버튼 눌러서 분해할 겁니다. 익스플로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오른 버튼 눌러서 또 익스플로드. 한 번 더 눌러봅니다. 이제 익스플로드가 비활성됐네요. 그럼 더 이상 분해할 게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분해할 게 없을 때까지 다 분해해 주세요.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삭제할 겁니다. 도면에 테두리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방위각도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지금부터 할 거는 우리 반대로 할 겁니다. 반대로 할 거예요. 내가 쓸 거는 감추고 안 쓸 거는 눈에 보이고. 자,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은 안 쓸 거예요. 그 다음 인면선 쓸 겁니다. 가구 쓸 거고요. 해치 안 쓸 거고요. 단면 쓸 거고요. 심벌 안 쓸 거고요. 문자 안 쓸 거고요. 창문 안 쓸 겁니다. 요렇게요. 얘네들은 삭제. 자, 요렇게 띄워놓고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삭제해 주시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다시 다 풀어볼까요?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은 요겁니다. 여기 선도 없어진 게 있네요. 선도 그려보고. 자, 여기도 선이 없어졌네요. 선도 그려주고.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나타나요. 면들이 만들어집니다. 면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선은 필요 없는 선이에요. 요거 필요 없는 선입니다. 요거 뭐냐면 첨화선이에요. 첨화선. 요만큼 필요 없습니다. 이거 사실은 요 인면선 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섹션을 감추면, 그리고 문자를 감추면, 이렇게 감추면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레이어를, 그러니까 태그를 껐다 켰다 하면은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선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자, 태그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요.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은 요겁니다. 딱 요거만 필요해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제 우리가 아이소메트릭이라는 걸 만들 겁니다. 아이소 모델링이라는 걸 할 건데, 아까 그림에서 본 것 있죠? 자, 이런 거, 이런 걸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해요. 아이소메트릭은 뭐냐면 등각투상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같은 거, 등각투상을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데, 3D에서는 이렇게 얼추 좌우 각도를 비스듬하게 하고 위에서 내려다본 걸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벽체의 높이 1000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0고 또는 뭐 실링 높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 천장까지 높이,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를 일반적으로 2400mm를 씁니다. 근데 아이소메트릭을 할 때는 이 천장 있죠. 천장에서 300mm를 뺍니다. 300mm를 뺀 나머지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요 높이가 2100mm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다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벽체의 높이는 2100mm가 되는 거고, 욕실의 높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거실 있죠. 거실보다 100mm가 낮습니다. 그 다음 계단 높이는 150mm, 일반 바닥 두께 150mm,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네들은 지금 태그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이걸 한 대로 모을 겁니다. 전체 다 선택해서 2D 평면에다가 다 집어 넣을 겁니다. 그리고 메이크 그룹. 그룹도 역시 2D 평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의미가 없는 거죠. 필요 없는 건 지웠고, 나한테 필요한 건 다 2D 평면으로 보냈으니까 얘네들은 삭제합니다. 이렇게 메시지 떠요. 이거 뭐냐면은 이 태그 안에 뭔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눈으로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남아있습니다. 그거 남아있는 걸 2D 평면으로 보낼까요? 아니면 다른 데로 보낼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확실하게 필요 없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것들 다 지울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딜리트 더 엔티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평면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 잠그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이제 다시 한번 태그를 만듭니다. 이번엔 3D 벽체예요. 이제부터 만드는 건 벽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업 레이어도 끌고 오고, 그 다음 벽체라고 이름도 만들고. 그러면 여기부터 만들어 볼까요? 아마 렉탱글을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자, 이렇게요. 따라 그리세요. 사각형 명령어를 이용해서 따라 그립니다.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선은 지우세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하나입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실까요? 지금부터는 별거 없어요. 이거 벽체 다 따라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벽체를 다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다만 하나로 묶여져야 될 벽체들은, 이렇게 하나로 가야 될 벽체들은 요 선들을 다 제거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번에 그냥 나눠서 그리시면 됩니다. 창문 건너뛰고, 물론 창문도 그리셔야 돼요. 나중에는. 자, 이렇게. 자, 창문도 이제 이렇게 그려주고, 한 개씩 한 개씩 다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벽 바깥으로 창문이 나가 있잖아요. 요거 창대돌이라고 합니다. 창문이 있으면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갑니다. 요게 빗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도록 해놓은 창대돌입니다. 그러니까 창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무시하고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보시면 바닥, 벽 이렇게 다 나눠지도록 이렇게요. 바닥과 벽이 나눠지도록 이렇게 눌러 보셔야 돼요. 이렇게 눌러 보셔야 여기가 벽이구나, 여기 바닥이구나, 여기 나눠졌구나, 안 나눠졌구나, 이걸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계단부터 보죠. 계단 하나의 높이는 150mm입니다. 푸시앤풀로 150. 그 다음 자, 여기서부터 높이를 맞춘 다음 다시 150. 그러면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자, 하나 더. 자,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얘도 150. 이렇게 150mm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라인을 그립니다. 자, 지우개로 지웁니다. 그러면 계단과 테라스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만들어 보시죠.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 나머지도 이제 푸시앤풀로 올리는데 이렇게 올리면 돼요. 벽체가 바닥이랑 이렇게 똑같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요. 바닥이랑 똑같이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세요. 벽체도 온돌이랑 똑같이 맞춥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벽체는 온돌이랑 똑같이 맞춥니다. 한 번 더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같이 맞추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올리시면 이제 온돌까지 올라갔네요. 자, 여기까지 맞춰 보시죠. 참고로 여기는 욕실이잖아요. 욕실은 이 벽보다, 온돌보다 밑으로 100mm가 낮습니다. 여기는 150인데 여긴 100mm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는 그러니까 온도 높이 차이가 여기는 100mm고 여기는 150mm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벽체가 2100mm 올라가는 겁니다. 2100mm 이렇게요. 이렇게 2100mm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2100mm를 다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긴 창문입니다. 창문은 벽 전체를 보면 천정에서 밑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정에서 밑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창문의 높이가 12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서 1200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1200만 올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1200, 다시 여기도 1200, 이렇게 1200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1200. 근데 이제 이 뒤쪽에 있는 내용은 조금 달라요. 여긴 달라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올려보시죠. 바로 여기가 주방 환기창이에요. 여기가 주방 환기창인데 어떻게 하냐? 그럼 밑에 올려보면 알아요. 이거 싱크대죠. 이거 싱크대입니다. 싱크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 환기창의 높이는 싱크대 위에 450mm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100mm를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1100mm 올리고 여긴 이렇게 일단 냅둡니다. 여기 450mm 나중에 다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욕실입니다. 욕실 같은 경우는 900에 600 밖에 안 돼요. 위에서 300을 잘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끝까지 올립니다. 끝까지 올렸다가 다시 여기서 밑으로 300mm를 거꾸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주방 환기창까지, 아니 여기 욕실 환기창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